네, 이 시간에는 VR과 게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상현실 VR 게임의 기존에 있던 게임의 장르 중에서 VR 게임에 적합한 그런 장르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르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VR 게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2017년도에 VR 마켓을 보면은 게임이 반 정도를 차지했고 그때는 554 밀리언웨어 달러 정도의 그런 크기였습니다만 내년 2021년에는 5.6 빌리언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여전히 게임이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임 외에도 이 로케이션 베이스드 엔터테인먼트 쪽도 상당히 비중이 높은데 이것은 여러분이 뭐 VR방 또는 VR 센터 이런 식으로 여기저기 생긴 것들과 그리고 포켓몬고로 널리 알려진 그런 로케이션 베이스드 게임들까지 다 합친 것을 LBE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 게임 엔터테인먼트 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VR 게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게임 장르들 중에서 이 FPS, 어드벤처 호러, 레이싱이나 스페이스 슈터 이런 장르들이 장르의 성격상 VR이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르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VR 게임들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이나 퍼즐이나 스포츠가 VR에 부적합한 건 아닌데 장르적 특성은 아니고 이 장르들의 게임들 중에서도 어떤 VR의 특성을 잘 살린 게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르를 앞에서 얘기했던 장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PS, 퍼스트 퍼슨 슈터 장르인데요. 이것은 먼저 1인칭 관점이라는 것이 VR에 이미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드셋을 쓰고 이렇게 보면 1인칭 관점에서 모든 게임의 내용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트리플 A 게임, 그러니까 아주 거대한 그런 게임들의 주도적인 장르가 벌써 FPS이기 때문에 그 게임들 중에 이미 잘 구성된 브랜드가 VR로 옮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주인공의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높은 몰입감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 모니터로 했던 게임의 마지막 장벽인 스크린을 제거해서 VR 게임에 더 적합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프라이프라는 굉장히 유명한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 시리즈 1과 2가 있고 그 시리즈의 게임이 VR로 작년에 이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프라이프 1과 2의 그 중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 있던 어떤 이벤트를 VR 게임으로 만들었고요. 그 내용은 이제 콤바인이라는 외계인 종족이 종족과 전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게임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VR 게임들이 다 이 스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인칭 게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기도 없고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데 좀 더 어떤 무기를 얻는다거나 이런 인터랙션이 더 VR 게임에서 강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거의 가장 VR 게임 중에 가장 잘 팔리고 매출이 가장 높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월드를 잘 구성한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 VR 디바이스를 가지고 인터랙션을 하고요. 네,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가는 게임입니다. 예. 다음 게임은 Population 1이라는 게임인데요. 이것도 FPS이고 스쿼드 베이스 5명이 팀을 이뤄서 VR 배틀로얄이라고 이제 서로 플레이어들끼리 싸워서 하는 이 게임들 내용은 잘 아실 테고요. 그리고 여기에 VR 오픈월드라고 VR의 특성상 그 가상 오픈월드를 만들고 거기서 어디에서든지 어디에 가서도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도가 상당히 높아진 그런 게임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오픈월드가 있고요. 이 내에서 어디든지 벽도 기어오르고 나라도 다니고 뭐 이런 게임이 있긴 했는데 이것을 실제로 가상 현실을 학용자의 주변을 둘러싸면서 더 몰입감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알아서 가고요. 또 멀티플레이어로 같이 해서 이렇게 인터랙션을 해서 살리고요. 예. 어디든 오를 수 있고 어디든 날아갈 수 있고 좀 더 자유도가 커진 것입니다. 네, 이런 게임입니다. 다음은 로우 데이터라는 이것도 FPS 슈팅 게임인데 이것은 이제 가상현실 이 VR에서는 사용자가 이동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헤드셋 쓰고 보이지 않으니까 이동하는 것이 위험하고요. 그리고 물론 모니터로 게임을 할 때도 그전 게임을 할 때도 이동하는 것은 키보드나 아니면 마우스나 그런 장비를 써서 하긴 하지만은 VR에서는 그 사용자가 거기 월드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괴리감을 느끼게 되죠. 사람 가만히 앉아서 플레이를 하는데 돌아다니는 거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그 단점을 감추기 위해서 한 장소에서 다른 적들이 몰려오는 적들과 전투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단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돌아다닐 수 있는 조그만 공간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을 설정을 하고 여기서 다른 적들이나 적들이 오면 이렇게 서로 전투를 벌이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떤 요 공간 내에서 무기도 바꾸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인터랙션해서 실제 장소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한 게임입니다. 예. FPS 게임 중에 VR 게임 중에 특이한 장점을 살리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슈퍼핫 VR이라는 게임인데 이것은 이제 총알을 쏘는 것이 실제 총알의 속도로 날아오지 않고 총알이나 아니면 여기 수리검을 던지고 있네. 그 물건을 던지거나 그런 것이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오지만은 피하기가 힘들게 여러 개 오면은 공간상에서 피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곳의 재미를 살려서 이렇게 그래픽은
실제로는 다른 간단한 그래픽이지만은 굉장히 몰입감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게임입니다. 두 손으로 물론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 그냥 상당히 VR의 특징을 잘 살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피할 때 온몸으로 이렇게 피하기 때문에 모니터에서 키보드로 이렇게 피한다면은 별로 그렇게 몰입감을 재미를 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게임. 그래서 총도 던지고 총알이 천천히 날아오면서 그 궤적이 보이고요. 이건 보통 영화들에서 시간이 천천히 흐르게 해서 플래시라는 그 슈퍼히어로도 있죠. 천천히 흐를 때 주변이 그러니까 자신 빨리 움직이고 시간은 천천히 흐를 때 그럴 때를 아이디어 삼아 그런 식으로 게임을 구성했다고 생각됩니다. 그고요. 다음 장르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이게 보통 어드벤처 게임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공간에서 퍼즐과 캐릭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런 게임을 말하는데요. 뭐 좀 다른 것도 있지만요. 그렇지만은 이제 원래 게임을 할 때는 3인칭 관점에서 풀어가는 누군가 캐릭터를 구경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통 게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VR에서는 좀 더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고 그리고 그럴듯하게 이야기가 흘러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멋있는 말로 내러티브의 일부가 된다라고 하는군요. 예.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더 룸이라는 VR이라는 게임은 핸드폰으로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더 룸이라는 것은 어떤 저택이나 이런 공간에서 돌아다니면서 그 퍼즐을 풀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굉장히 시리즈도 많고 그래픽도 화려하고 그래서 상당히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VR로 하면은 그 공간 속에 실제로 몰입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주게 되겠죠. 이집트랑 관련된 누가 실종이 되고 그것을 단서를 가지고 찾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소품들이 특히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있지 않고 어딘가 뭐 외계에서 온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소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표현을 하고 그러면은 새로운 가상 월드에 몰입할 수 있게 되죠. 자,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디바이스를 가지고 인터랙션을 하면서 여기에 단서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핸드폰이나 태블릿으로 할 때는 조그만 화면에 물론 그걸 TV로 연결해서 크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터치로 인터랙션을 했었는데 그것을 가상 VR로 하게 되면 훨씬 더 몰입감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더룸 그러니까 또 각 방마다 방이 잘 꾸며져 있어서 그 방에 실제로 그 방에서 뭔가 문제를 푸는 듯한 그런 느낌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VR로 하기에 아주 적당한 게임이었고요. 다음 어드벤처 게임 중에 이제 에버레스트 산에 지금은 등반이 휴식연이던가 그리고 아무나 못 올라가죠.
그런 경우 여기에 올라가는 과정을 제공을 해가지고 5가지, 그러니까 베이스 캠프나 아니면 아이스볼이나 또 베이스 캠프에서 하루를 자고 뭔가 이 스텝을 올라가고 다음에 이 꼭대기를 등정하는 그런 과정을 실제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많이 별로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In this 에버레스트 special VR. expedition to Everest that explore the environment, history, and the physical challenges that climbers face on Mount Everest, we hope these stories inspire and drive you to 이런 embark on 과정을 adventures of your own. We hope audio and visual guides 예. that explore the environment, history, 올라가서. and 근데 the 실제로 physical 걸어갈 수는 challenges 없기 때문에 that climbers face on Mount 포인트 Everest. 앤 We hope these 포인트 앤 stories inspire 무브라고 and drive you to embark on 옮겨갈 adventures of your own. 곳을 이렇게 레일을 쏴서 그걸 지정하고 그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방식으로. 그렇지만은 실제 에버레스트에서 보이는 광경들이 펼쳐진다면은 대신 갈 수가 있겠죠. 안전하게. 예. 산이 있었으니까 이제 바다, 심해가 있을 수 있죠. 서브너티카라는 게임인데요. 이것은 이제 바다에서 서바이벌 하는 건데 잠수함 같은 것을 만들고 거기에 타서 내려가서 여기 보이는 이런 실제하지 않는 동물들이나 생명체들 그리고 거기에 어떤 거주지를 짓는 그런 게임입니다. 예. 또 설명보다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지상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바닷속으로 떨어져서 내려가게 되고요. 이 VR의 어떤 장점 중에 VR의 특징을 잘 살리려면은 커다란 물체를, 그러니까 이 모니터에서 볼 수 없는 큰 물체들, 공룡이나 고래나 이런 물체나 생물들을 보여주면은 이 헤드셋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상당히 몰입감을 주게 되고 전혀 다른 경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를 배경으로 한 그런 시뮬레이션이나 어드벤처 장르가 많이 상당히 VR의 특징을 잘 살린 그런 게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산, 바다가 있었으니까 이제 우주로 나가야죠. 우주는 그래비티라는 게임이 아니고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고 그것의 게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산드라 블락이 없는 그런 형태라고 합니다. 즉 우주 공간에서 우주 스페이스 스테이션에서 뭔가를 고치고 사고가 나고 사건이 나고 그런 것을 그리고 우주 유영을 하고 떠돌아다니면서 그걸 하고 그런 경험을 주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우주 정거장에서 다니고 신명 여러분이 그래비티라는 영화에서 봤던 또는 여러 SF 영화에서 봤던 그런 식의 경험을 인터액션을 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거기에 나간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다음 장르는 호러입니다. 호러는 이게 VR 시스템과 가장 잘 맞는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게 영화나 아니면 게임을 할 때
자신의 시선으로 보는 거랑 3인칭을 보는 거랑 전혀 다른, 그래서 시선을 통해서 전혀 다른 공포를 제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떤 어두운 부분을, 공간에서 어두운 곳을 돌아다니는 것만으로도, 또는 어떤 소음이, 그 소음도 공포 영화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3차원으로 아무도 없는 깜깜한 공간에서 뒤에서 뭔가 소리만 나도 이건 으스스한 느낌을 주고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VR 시스템과 가장 잘 맞는 장르라고 생각되고, 아마 이것은 너무 무서워서 게임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예, 그래서 호러 장르가 VR 시스템과 맞는 장르 중에 하나고요. 대표적으로 좀비물이 많이 있죠. 좀비물. 이 좀비 아포칼립스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런 내용의 영화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워킹데드 같은 드라마 시리즈도 있고요. 워킹데드도 VR로 완성이 됐지만은 아리조나 선샤인이 조금 더 대표적이라 이거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들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고, 사방에서 좀비가 몰려드는, 특히 사방에서 그 경험은, 저도 이 좀비 이 게임은 아닌데 이 전에 나왔던 초기작들을 좀 해봤는데, 이건 예 장난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정신없고요. 그래서 게임이 어떤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리조나 선샤인이니까 아리조나가 배경이죠. 좀비들이 있고요. 이게 좀비가 온다고 도망칠 수는 없으니까 저런 식으로 공간에서 좀비들이랑 싸우게, 좀비를 물리치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을 아주 실감나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포인트 앤 무브, 또 움직이고, 이 점이 좀 아쉬운데요. 계속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걸어서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은 자연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오는 좀비만 물리쳐도 굉장히 정신이 없고 무섭습니다. 그렇고요. 예, 에일리언 그 우주선이란 공간 안에, 좀 전에 봤던 아리조나 선샤인은 그것은 오픈월드라고 할 수 있고요. 거의 아주 자연스럽지, 그 파퓰레이션 1처럼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는 없지만은 그 오픈월드라고 할 수 있는데, 에일리언 영화 시리즈를 보신 분 내용은 아시겠죠. 우주선에서 외계인 에일리언이 와서 결국은 물리치거나 도망치거나 아니면 다 죽거나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건데요. 그 우주선 공간 안에 있는 느낌을 그대로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영화 내용 자체가 게임으로 그대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가상현실의 어떤 호러 게임이 당연히 에일리언이 그런 게임으로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됐었고, 이것을 충실히 재현을 했습니다.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로고가 많군요. 예. 그래서 이런 우주선이 있고요. 우주선에서 이미 좀 이야기가 진척된 상황에서 시작되나 봅니다.
원래 에일리언 시리즈에서는 어떤 행성에 가고 행성에서 에일리언이 이렇게 우주선으로 따라 침투해 들어오는 걸로 나오지만 여기는 이미 에일리언이 침투한 상황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그 부분을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이런 식이고요. 가만히 있는데 위에서 에일리언 침이 뚝뚝 떨어지면 굉장히 무섭겠네요. 예. 그 다음 장르는 레이싱 게임입니다. 레이싱 게임은 우리가 흔히 질주 본능이라고 하죠. 달리고 싶어하는 본능. 그래서 재미를 주는 요소가 아주 본능적이고 별 복잡하지 않고 포즈나 그런 것처럼 복잡하지 않고 순수한 본능이라는 거죠. 그리고 VR에서 이동이 문제라고 했는데 우리가 차를 타거나 그런 경우 공간을 돌아다니는 것은 자동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또는 그 시뮬레이터에서 플레이를 해도 그것이 그렇게 괴리감을 느끼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레이싱 게임도 VR과 상당히 잘 맞는 장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VR 레이싱 게임 그냥 레이싱 게임도 굉장히 많고 게임 콘솔들에도 굉장히 많고 했는데 VR 초기에도 레이싱 게임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가장 잘된 게임을 꼽으라 그러면 프로젝트 카르스. 이게 1이 있었고 2가 나왔는데요. 내년엔 3가 나올 겁니다. 올해인가요? 그럼 곧 3가 나올 겁니다. 카르스 2, 프로젝트 카르스가 있는데 이것은 자동차 종류도 굉장히 많고 다른 자동차 게임의 그 자동차들이 그대로 나오고요. 다른 게임들도 그렇지만 프로 드라이버들에 의해서 테스트를 했고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왜냐하면 자동차에서 보이는 것은 이 배경이기 때문에 배경이 얼마나 그럴듯한가에 의해서 그래서 가장 그래픽 기술이 얼마나 진보됐는지 얼마나 발전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장르입니다. 그래서 아이스, 덜트, 보드 이런 다양한 환경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 한번 보시죠. 이게 예전엔 그래픽 부분만 따로 만들고 했었는데 오프닝이라고 하죠 게임에. 오프닝 부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게임 중에 게임 엔진으로 생성되는 부분이 별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게임에서 보이는 화면인 거죠. 그렇고요. 미리 렌더링을 하기도 하죠. 실제 게임 하면은 이 정도입니다. 그렇고요. 게임. 레이싱 장르에서 또 특이한 것은 특이한 괜찮은 게임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라는 것이 있는데 우선 트럭으로 실제로 유럽의 한 60개 정도의 도시를 최근에 업데이트돼서 미국의 어떤 지방도 추가가 됐던데요. 실제 이 도시들 사이를 짐을 옮기는 트럭을 옮기는 과정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특색인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트럭들을 굉장히 커스터마이즈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커스터마이즈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게임에 실제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고요. 게임 트럭이 이 정도로 보여지게 됩니다. 실제로 트럭을 운전하는데 특히 유럽 도시들 간의 풍경이 실제 풍경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게 특색이 있습니다. 이런 게임 좀 볼까요? 점점 더 실제 세계를 가상 게임으로 이렇게 옮기는 게 좀 더 실감이 나게 되고 있는 과정. 이렇게 커스터마이즈를 하죠. 그래서 돌아가고요. 그런 게임입니다. 그 다음 장르는 스페이스 슈터. VR에 적합한 장르 중에 마지막은 스페이스 슈터입니다. 이것은 우주 모험이라는 판타지를 충족한다고 적었는데, 그러니까 우주 공간이란 것은 항상 그것이 가상 공간이죠. 실제로 스페이스에 나가서 우주에 나가서 슈팅하고 이런 건 불가능하니까 항상 가상 공간이고, 여기서 자신의 우주선을 조정해서 몰려든 적들을 격추시키는 그런 거고, 그리고 우주 공간이란 것은 지상과 달리 지상은 이제 땅이 있어서 아래쪽은 항상 우리가 딛고 있다고 생각이 돼 있는데, 우주 공간에서는 사방 모든 방향이 다 움직일 수 있으니까 더 자유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우주 모험이라는 것은 인류의 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스페이스 슈터라는 장르도 가상현실 게임에 적합한 장르로 생각합니다. 먼저 그 스페이스 슈터 장르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생각되는 게임은요, 이브 발키리라는, 원래 이브 발키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규모가 크고 한데, 그리고 이건 턴제 게임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이브 발키리 워존이라고, 이건 그 중에서 스페이스 슈팅 전투하는 것만 그 VR 게임으로 만든 게임입니다. 그래서 편대를 이뤄서 독파이팅 하는 그런 게임이고요. 멀티플레이어가 원래 소셜 멀티플레이어 게임인데, 그래서 멀티플레이어 되고, 그리고 우주선의 업그레이드 같은 것이, 또 스킬 같은 것이 활동하는 게임입니다. 그 VR에서 어떻게 이것이 보여질지 봅시다. 자, 이게 실제로 게임의 화면입니다. 조금 차이겠죠? 그렇지만은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이런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한데, 실제로 우주에서 전투를 하면은 어떤 식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하고, 그리고 좀 어지러워서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고요. 이것은 AAA 게임을 그 VR 게임으로 이식을 했다. 그 중에 일부를 이식을 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굉장히 게임이 있죠. 스타워즈의 어떤 스쿼드, 편들끼리 서로 독파이팅 하는 게임.
입니다. 이게 멀티플레이어고요. 그리고 스타워즈 이미 그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에 친숙해서 그 이야기 속에 자신이 들어가는 그런 몰입감을 제공하게 됩니다. 장면이 짧으니까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에 몰입을 하게 설정을 하고 설정을 하고 이 장면 바로 실제로 게임할 때 도그파이팅 하는 그런 식인데 상당히 그 속도가 빠르고 그래서 몰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기에도 네, 재밌어 보이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슈터도 가상현실 게임에 적합한 장르였고요. 그럼 이제 다른 VR 게임들은 여러 가지 장르들, 시뮬레이션이나 퍼즐이나 스포츠나 등등의 장르들 게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중에서 가상현실의 어떤 특징을 잘 살린 게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라는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게임인데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중에 가장 그 실제 비행기 조종에 가까운 시뮬레이터라고 이걸로 공부를 하고 이걸로 연습을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을 정도로 아주 세밀한 묘사가 잘 된 그런 게임인데요. 이것을 VR로 하면은 훨씬 더 몰입감이 크고 또 효과가 크겠죠. 이건 게임이라기보다는 거의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시뮬레이션에 가까운 정도로 그런 예. 그런 게임입니다. 예, 이게 당연히 가상현실 게임으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영상이 있는 게임들은 이렇게 에스트리크 별표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행기가 있었으니까 기차도 시뮬레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을 잘했고 실제 있는 트랙을 그대로 시뮬레이션 해주는 그런 게임입니다. 예. 그렇고요. 시뮬레이션 중에 잡 시뮬레이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이야기가 설정이나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2050년에는 이런 셰프나 메카닉 같은 그런 직업들이 다 없어지고 그래서 그 직업을 시뮬레이션해서 이렇게 게임으로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 워커나 셰프나 아니면 점원이나 아니면 자동차 수리하시는 분이 이런 잡 중에 골라가지고 보스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50년에는 이렇게 추가 준비를 해서 VR로 들어간다는. 그런데 이것은 게임이기 때문에 실제로 잡을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컵을 던지거나 재미있는 요소들을 실제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에 그리고 그래픽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고요. 스테이플러로 싸움을 한다거나 그런 걸 복사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상현실 게임을 만든다. 상당히 인터랙션이
job 그 lately. 인터랙션이 I think it's 굉장히 about time you got a promotion. 중요한 요소입니다. 게임. 그렇고요. 그 VR 게임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또 캐릭터와 인터랙션을 아주 세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연애 시뮬레이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어떤 캐릭터의 얼굴 표정이나 사소한 아주 작은 이런 변화도 그 인터랙션 하는데 굉장히 큰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할 때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시선이나 뭐 얼굴 표정이나 아니면 제스처나 이런 것이 다 그런 것을 다 활용을 해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가상현실에서 이렇게 잘 시뮬레이션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VR 카노조라는 것은 카노조는 애인이라는 뜻이고요. 여자친구, 애인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그 캐릭터의 인터랙션도 중요하고 그것을 잘 살린 게임들도 있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요, 이글 플라이트라는 가상현실 게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가상현실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 비행기나 우주선이나 이런 그 인공적인 것을 가상으로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가 돼서 그 새 관점에서 여기서는 독수리죠. 독수리 관점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어떤 파이팅 게임, 도그 파이팅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어떤 게임이 어떤지 그것을 보면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 파리를 배경으로 뒤에 에펠탑 보이시죠? 파리를 배경으로 자기가 독수리가 돼서 날아다니면서 서로 떨어뜨리고 뭔가 어떤 위치까지 가고 깃발을 먼저 차지하고 이런 식의 게임인데요. 저는 이 게임을 하면 너무 어지러워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새의 관점에서 다른 동물의 관점에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상현실에서는 그런 것이 다 가능하고 이런 게임이 있고요. 전 화면만 봐도 좀 어지러운 것 같아요. 새뿐만 아니라 고양이 관점에서 그런 게임을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특징 중에 하나가 뭐든지 떨어뜨리고 높은 곳에 잘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저도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그럼 내가 고양이가 돼서 다 부셔보자. 다 떨어뜨려보자. 많이 떨어뜨릴수록 제한된 시간에 많이 떨어뜨릴수록 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것도 어떤 VR의 특징을 잘 살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고양이가 되고요. 고양이가 가서 뭐든지 다 떨어뜨리는 별로 하는 건 없지만은 상당히 새로운 관점에서 고양이 관점에서 고양이를 잘 이해할 수는 없겠죠. 예, 이런 게임도 있고요. 이 게임은 장르가 퍼즐이라고 해야 되는데요. Keep talking and nobody explodes.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면서 또
2명 이상 6명까지 플레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 명은 이 폭탄을 해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해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임인데요. 이것을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해체하는 사람이 가상현실 헤드셋을 쓰고 디바이스를 가지고 인터랙션 하면서 원격으로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떤 힌트를 가지고 계속 알려주고, 바로 앞에 있으면 바로 앞에 있다고 설정이 돼 있잖아요. 이걸 리모트 하고 있는 거. 이렇게 폭탄 해체를 시간 제한을 둬서 굉장히 긴박하게 그렇게 해서 하는 게임입니다. 예, 아이디어가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폭탄 해체하는 것을 뭐 마우스랑 키보드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이렇게 인터랙션 하면서 하면은, 그리고 이 어떤 공간 속에서 폭탄이 설치된 공간에 있다고 몰입감을 주게 되면 더 게임에 더 재미가 있겠죠. 예. 그렇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VR 게임, VR의 특징을 잘 살리는 게임은 그래피티를 그리는 게임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VR이니까 어떤 뭐 벽에도 그릴 수 있고 차에도 그릴 수 있고, 심지어 뭐 유명한 앞에 나왔던 에펠탑이나 아니면 유적지에도 그릴 수 있고 그렇겠죠. 가상이니까 어디든지 그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린 것을, 이것은 어떤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해서, 갤러리에서 공유를 해서 서로 이제 작품으로 남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있고요. 예, 여기 또 게임, VR 게임 중에, 그러니까 VR 게임 중에 킬러 게임이다, 킬러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VR 게임이라서 아주 게임의 재미가 극대화됐다라고 생각되는 게임입니다. Dig for Destruction인데요. 제한된 공간에 4명의 멀티플레이어가 그 마인크래프트 같은 그런 스타일의 블록으로 가득 찬 풀장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 블록들을 막 부실 수도 있고, 또는 시간이 지나면 부신 만큼 또 채워지고 해서 그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서로 이제 배틀을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FPS 같은 그런 룸 스케일 FPS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게를 잡고, 그러니까 이 공간이 블럭으로 형성됐지만은, 이거는 지금 라운지고요. 여기서 이따가 들어가서 게임하게 되는데, 공간을 가상현실의 월드로 전체를 봐야지, 봐서 몰입을 해야지 이게 재미가 있고, 모니터로 그 공간에서 이렇게 모니터로 보여주게 되면 그 공간에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래서 둘러보면서 공간 속에 들어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더 재밌는, 그래서 가상현실 특징을 잘 살린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게임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플레이하는 걸 보면은 정신 없습니다. 제한된 공간 속에서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다른 둠 같은 그런 게임과는 다른 느낌이고, 그래서 굉장히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아, 그리고 빗세이버. 이 게임 이 처음 나왔을 때 정말로 사람들이 아, 이제 제대로 된 VR 게임이 나왔다 하고 말할 정도로 VR 특성을 잘 살리고 재밌다고 하는 게임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리듬 게임이고요. 이, 디바이스를 가지고 거기서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런 빔샤벨이 아니죠. 예, 빔샤벨 맞나요? 칼처럼 이렇게 그 칼을 가지고 어떤 날라오는 물체를 부시고 긁고 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리듬에 맞춰서 하는 게임이고요. 어떤 퓨처리스틱 월드, 그 미래적인 그런 배경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 보시죠. 딱 보면은 이게 레이저로 된 칼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게 부딪혔다는 느낌을 줄 필요도 없고 소리랑 실제로 해보면은 치는 맛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식의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전 못 해봤는데 이 게임이 상당히 VR 게임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스팀이라는 게임들 스팀이라는 곳에 다 게임이 출시돼서 올라가 있었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이 게임은 아직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원반을 던져서 원반을 피하고 맞고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제한된 공간이 있고 그 사이에서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막아야 되고, 그리고 또 공격을 해서 상대방을 떨어뜨려야 되고. 예.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게임 개발한다는 소식, 그러니까 이 영상을 봤을 때가 몇 년 됐는데, 이 게임이 빨리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VR의 그 특성을 잘 살린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런 게임입니다. 프로젝트 아레나 빨리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VR 게임들, 가상현실 게임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가상현실에 적당한 게임 장르가 있어서 그 게임 장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가상현실에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다. 가상현실에서는 이동하는데 실제로 몸이 이동하지 않으니까 괴리감을 느끼는데,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게임들이 쓰는 그런 단점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단점들을 보완하는 그런 게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상현실의 특징을 잘 살린 게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경향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거나 그럴 때는 여기 주소로 이메일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 나온 그 각 게임들 저작권자에 있고, 이것이 강의에서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해서는 이렇게 인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에서의 모든 인용은 공정 이용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썼던 것은 슬라이드 카니발에 있는 그 템플릿을 가지고 작성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